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. 네,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요새 국감 시즌이잖아요. 그래서 최고의 정치 토론은 이 두 국회의원분들이 국감에 참석하는 바람에 생략하고요. 대신에 좀 현안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.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요.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박주민 위원장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밤 사이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. 한겨레에서 쓴 기사인데 뭐 제목이 이래요.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. 이게 이제 윤중천 김학의 사건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뭐 좀 사전에 좀 아시고 있었던 게 있나요? 나 지금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봤고요. 네, 그래요. 예. 저도 그래서 제목 정도만 지금 본 상태입니다. 예. 당시에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네.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검사 이름을 수사를 하라고 보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, 제대로.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. 예. 네.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이름에 윤석열도 있었다, 윤석열 총장 이름도 있었다 이런 건데 이거 좀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? 뭐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. 어떤 방법으로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런 고민까지는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뭐 밤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. 이게 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, 그러니까 검찰 개혁 법안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부터 처리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네. 근데 자유한국당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법사위 90일을 건너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는,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90일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? 실제로 이게 그 사개특위에서 논의됐었고 패스트트랙에 지정은 됐다 하더라도 네. 중간에 이 사개특위 자체가 종료가 됐고 또 네. 원래부터 법사위 고유 법안이었던 거죠. 네. 법사위 고유 법안이 사개특위로 보내진 이런 형태의 것인데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이라는 그 아예 이제 타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법안을 검토하는 그 기간을 네. 기계적으로 다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예.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. 자유한국당 90일 자구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건데 이게 논의가 안 되면은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뭐 표결에 갈 수 있는 건가요? 어떻습니까? 가능하다고 보세요? 결국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은 첫 번째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입니다. 네. 그렇지만 협의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회 운영의 룰에 대해서 네. 해석이 문제가 됐을 땐 국회 사무처, 즉 국회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 규칙을 해석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. 네. 뭐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네.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관련된 조항에 대한 법 해석을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아마 그 해석이 나오는 대로 그 해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법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본회의에 올릴 생각이 있는 건가요? 바로? 아니 그렇게 만약에 법 해석이 그렇게 되면 예. 본회의에 올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. 예. 패스트트랙은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도과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절차로 옮겨가게 예. 되는 겁니다. 이건. 예. 그러니까 법 해석이 그렇게 된다. 법 해석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사무처와 국회의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면은 누군가에 올리는 절차 이런 거 상관없이 본회의에 가게 되는 겁니다. 예. 근데 어쨌든 이제 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냐,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요게 궁금한 거죠. 예, 상정은 이제 또 본회의에 간 뒤에 예.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. 일단은 지금 문제는 본회의에 가는 거냐, 법사위에 있는 거냐, 요 문제이기 때문에요. 예.
근데 원래 그 패스트트랙 합의할 때요. 선거법 먼저 네. 처리한다고 표결한다고 돼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면 뭐 이 검찰개혁법이 이게 본회의에 먼저 간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?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? 본회의에 이제 가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. 정치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표결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. 예. 자유한국당도 사실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. 예. 왜냐하면은 본회의에 가게 됐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. 네.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이 검찰과 법무부의 그 개혁안, 검찰 개혁안하고 이게 두 개가 좀 헷갈립니다. 예컨대 특수부 같은 경우도 네. 이게 어차피 이 법이 통과되면은 검찰의 수사권이 조금은 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네. 지금 미리 지금 뭐 특수부를 뭐 축소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두 개가 좀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라서 좀 헷갈립니다. 이게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?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축소 예. 하게 되면 네. 결과적으로 특수부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의 이제 통과 가능성 뭐 이런 거 이 부분 네. 저는 물론 높다고 보지만 네. 그 부분이 100% 이제 확정됐느냐 국회 사정상 네. 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더라도 네. 그 특수수사 범위를 아주 딱딱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. 예. 변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 또 내부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는 범위를 좁히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죠. 네.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여기서 특수부 조항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금 약간 유연하게 정했다고 한다면은 이 특수부를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시는 겁니까? 당헌 특수수사를 조금 더 축소하는 것, 네. 더 축소하는 것 이것이 내부적인 입장이다라는 네.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지금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의원들, 특히 네. 이제 검찰개혁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특수수사 범위를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발표한 안보다는 좀 더 줄여야 된다.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직접 수사 범위를 좀 줄이긴 줄여야 된다. 네. 이런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법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그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에는 네. 그 법률안 자체에 그 검찰의 특수수사 범위를 딱딱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. 네. 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것은 뭐 법안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네. 그 관련된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논의를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요구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꼭 예.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. 예. 어제 윤석열 총장이 개혁안 내놓은 거 보니까요. 특수수사의 범위를 5개로 정해놨습니다. 경제, 부정부패, 공직자, 방위산업, 선거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보면은 이 뭐 경제, 부정부패, 공직자 범죄 이게 지금까지 하던 중대범죄는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사실 그래서 이제 특수수사의 폭을 줄이겠다라는 말이 예.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카테고리와 견주어 봤을 때 네.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검찰이 내놓은 안 이거보다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? 일단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. 이상적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? 네네. 다만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
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진 못한다. 네. 그래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. 그 과도기적인 모습을 거쳐가는 과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. 예.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. 그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요. 여러 가지 말들이 네.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특별한 예외다.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기각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 과거 수치를 저도 봤더니 과거 수치에서는 수치만 놓고 보면은 이례적인 것일 수 있다는 평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예. 또 제가 이번에 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네. 영장에 적시되어 있던 범죄 혐의 중에 큰 부분이 계속 얘기 나왔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, 네. 그 허위 소송을 통한 재산 획득 의도, 예. 그 배임 관련된 부분인데요. 네. 이 배임 관련된 부분이 아마 판사에게 혼란을 줬을 것 같아요. 네. 혼란이라기보다는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가지게 했었을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소송이 꽤 오래전에 있었고 네. 실제 공사는 또 있었고 그래서 공사 대금 채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을 좀 의율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판사 입장에서는 좀 무리했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배임 수재라고 하는 부분, 네. 그 채용 관련된 예.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판사 입장에서는 이건 별건 수사인데라는 느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범죄 혐의로 적시된 두 가지가 다 좀 무리하거나 예. 또는 좀 별건 수사적인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. 또 하나는 그 영장이 나오려면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.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많이 검찰이 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네. 그게 오히려 지금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움직인 게 아닌가 예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근데 검찰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뭐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?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건 좀 지켜보고요. 요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. KBS하고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하고 검찰과 기자가 내통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래가지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. 네. 요 내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? 우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건 이제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. 네. 하나는 그 KBS가 그 문제된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. 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좀 뭐 소위 말하는 공정성을 지켰는지 요 부분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예. 번째는 그 인터뷰 내용이 검찰로는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이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넘어간 것이다라고 예.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네. 넘어간 건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김종록 씨와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검찰의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? 요 부분도 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본 건데. 저요? 예. 솔직히 예. 말씀드리면은 그 KBS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잖아요. 예. 죄송한데 아직 그거는 못 봤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거는 예. 못 봤는데 만약에 지금 주장대로 예.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. 이게 이제 일부만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KBS가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짧게. 네. 여론조사 최근 나온 거 보면은 대통령 부정평가 높아지고 당 지지율도 자유한국당하고 이게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. 요거 좀 위기감 같은 거 안 드십니까? 사실은 이제 지지율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기는 합니다. 예. 그리고 뭐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도 하는데 예. 일단 저희들은
좀 더 열심히 하겠다.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일이 너무 안 풀리잖아요. 예, 예.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국회에서 뭔가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좀 내야 되겠다.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.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박주민 위원장이었습니다.